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0대 외아들을 키우고 있는 애기 엄마입니다. 아들은 어느덧 커서 초등학생이 되었고, 저도 이제 학부모가 되었죠. 누구에게나 자기 자식은 너무 귀하고 소중하겠지만, 저에게 아들은 유독 애틋한 존재예요. 가장 아프고 힘들 때 낳아서 세상 고통을 다 겪었던 순간에도 끝까지 지킨 게 제 아들이니 말이죠. 참 기구한 제 팔자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0대의 젊은 나이에 남편을 만났어요. 저보다 2살 많았지만 꽤나 열심히 사는 모습이 멋져 보였고 훌륭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취준생이던 제게 이것저것 다 챙겨주며 늘 기죽지 말라며 해낼 수 있다며 힘을 주던 유일한 존재였어요. 나름 열심히 공부도 했고 스펙도 쌓았는데 취업이 쉽게 되지 않으니까 세상에 참 쓸모없는 존재구나 싶어서 우울했습니다. 그치만 곁에 있는 남편 덕분일까요? 저는 힘을 얻어 원하던 회사에 드디어 입사를 하게 되었고 이제 제 인생은 꽃길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전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생겼거든요. 참 이기적이고 못된 마음이지만 이제야 취업해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아이라니 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치만 포기할 순 없었고 제게 뭐든 다 해주겠다는 남편의 말을 찰떡같이 믿고 전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놓기로 했어요. 그래도 경력을 쌓아야 하니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고 아이를 임신한 채로 회사를 다녔습니다. 결혼식을 간소하게 준비하고 남편과 작은 집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완강하게 반대를 하시다가 결국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셨었고 시댁은 시모만 계셨는데 정말 저를 너무 미워하셨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본인 아들 인생을 말아먹었다며 온갖 욕을 다 들어야 했어요. 그치만 견뎌냈고 아이를 위해 귀를 닫고 눈을 가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움을 받아 시작할 수도 없었고 모아둔 돈 조금씩 합쳐 월세집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나 하루가 멀게 저를 괴롭히는 시모 탓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시모는 제가 일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근무 시간에 당장 오라며 무리한 요구를 서슴지 않고 했죠. 너 지금 집으로 좀 와라. 내가 허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겠으니까 와서 네가 음식이랑 좀 하고 집도 치우고 해. 저녁에 손님 올 거거든. 네? 어머님, 그런데 지금 일하고 있어서 제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어쩌라고. 그건 네 사정이지. 시애미가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할 것이지 어디서 토를 달고 있어. 감히. 어려서 그런가? 개념이 없니 너는? 시애미가 얼마나 무섭고 어려운 존재인지 몰라? 니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아니 어머니, 일하다 말고 갈 수가 없죠.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효모를 냈을 건데요. 내가 네 사정까지 생각해야 해? 잔소리 말고 1시간 내로 튀어와.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했고 당연히 일을 해야 하니 저는 못 갔죠. 그럼 며칠 내내 집에도 찾아오고 전화로도 욕먹고 정말 미치겠었습니다. 심지어 시모는 술도 좋아해서 거의 매일같이 술을 드셨는데 마무리는 꼭 저였어요. 새벽이든 몇 시든 시간을 가리지 않고 받을 때까지 전화를 했고 안 받으면 쳐다보기도 했죠. 야, 내가 지금 몇 번 전화했어? 시애미가 전화하는데 바로 안 받고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자느라 못 들었어요. 차 빠져 잠이나 자고 있어?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지금 새벽 3시예요, 어머니. 당연히 잘 시간이죠. 입 다물어 너는. 내가 우리 형석이 어떻게 키웠는 줄 알아? 내가 형석 아빠 먼저 보내고 금이야 오기야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안 해본 일이 없어. 그렇게 힘들게 키워놓은 내 아들을 감히 너 따위가 발목을 잡아. 난 진짜 너 꼴보기 싫어 죽을 것 같아. 내가 너 집안에 들이고 얼마나 분통 터지고 화가 났으면 매일 술로 살겠니. 근데 너는 2발 뻗고 잠을 자? 서 일어나. 어머님, 부르지도 마. 너도 네 뱃속에 애 낳아서 키워봐. 힘들게 키우고 꼭 너 같은 년한테 발목 잡히라고 기도해라. 어? 시모는 도가 넘는 말들을 했었고 저는 결국 유산했습니다.
유사는 당일에도 시모와 말다툼 끝에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다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니 유산했다는 얘기를 들었죠. 원망스럽다 못해 정말 증오할 정도로 저 사람이 싫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유산하고 나니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지 싶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시모에게서 저를 보호해주려 애쓰는 게 보여서 참고 또 참았어요. 첫 아이를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고 저희 부부는 사는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전 아이를 잃어서 그런가 무서울 게 없어졌고 시모가 막말하는 걸 마냥 받아주진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희에게 아이가 찾아와 줬고 그게 바로 제가 끔찍하게 지킨 제 아들입니다. 혹여나 이 아이도 잃지 않을까 임신 기간 내내 정말 조심했고 몸에 좋은 것들만 하며 그렇게 10달을 보냈어요. 물론 이 10달 동안도 시모는 바뀐 건 하나 없었죠. 남편과는 결혼한 지 1년차가 되었고 아이를 가졌는데도 저를 인정해주지 않고 여전히 제가 미웠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무사히 아이를 출산하고 휴직을 한 뒤 육아에만 전념했어요. 남편 역시 처음에는 함께 육아를 해줬고 남편이 오면 그나마 제가 휴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그런가 조금은 숨통이 트였죠. 이런 모습 역시 시모는 마음에 들지 않아 했지만 육아를 왜 여자 혼자 하나요? 도와주는 것도 아닌 함께 해야죠. 전 이런 생각을 시모에게 주입시켰고 시모는 욕을 더했습니다. 저 역시 만만치 않게 대응을 했고 그럴수록 약이 바짝 오른 시모는 어쩔 줄 몰라 했죠. 아이 돌을 앞두고 돌잔치를 준비하려는데 모르는 번호로 새벽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 때문에 새벽에 뜬 눈으로 지새울 때가 많았고 이때도 마침 핸드폰을 보며 TV 소리를 줄이고 조용히 있었죠. 새벽 시간에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가 왠지 찜찜했는데 꼭 받아야 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거실이 아닌 방 안에 들어가서 받았죠. 여보세요? 누구세요? 최영석 씨 와이프 맞죠? 누구세요? 나 당신 남편이랑 바람피는 사람인데 내가 애를 가졌거든. 당신도 애 가져서 결혼했다며. 근데 나도 이 애를 아빠 없이 키울 생각이 없거든. 그래서 내가 밝혀요 직접. 우리 사이에 아이가 있고 이혼해주길 바라는데 설마 바람피고 혼외자식까지 생긴 남편이랑 살 생각은 아니죠? 뭐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먹네. 어떻게 뭐 못 믿겠으면 증거사진이라도 넘겨줘요? 아니지. 오빠 일어나면 물어봐요. 내 이름은 한수정이고 내가 누군지. 되게 자신이 없나 보네. 오죽하면 이 은밀한 시간에 몰래 전화를 했을까? 왜? 이 인간이 이혼한다 한다 하고 안 하고 있니? 그래서 답답해서 네가 나선 거야? 뭐라는 거야? 팩트는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사이라고. 이혼하라고. 웃기고 있네. 사랑? 얼어 죽을 놈의 사랑? 예. 뜨겁게 사랑하시고 번지수는 잘못 찾은 것 같은데 내가 되게 미친년이라서. 글쎄 뭐 네 남친이랑 얘기해봐. 나는 내 남편이랑 얘기해볼게. 미친 거 아니야? 당신 돌았어? 남편이 바람피고 얘를 가졌다고. 알아들었어. 왜 소리를 질러? 너 그러면 애기한테 안 좋다? 엄마가 막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럼 태교야. 진짜 안 좋아. 그러니까 릴렉스하고 명상이나 해. 화이팅.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뭐래. 태교 화이팅.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미칠 것 같았지만 지고 싶지 않아서 약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중간에 통화할 때 녹음을 해서 자비감 꼴이 되었죠. 하루 종일 애를 키우며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동안 남편은 밖에서 딴 여자랑 바람피고 얘까지 가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행복했던 것도 아니고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하는 걸 알면서도 저를 기만했다는 사실에 차마 참을 수 없었어요. 전 이날 밤새 이것저것 검색하고 정보를 얻고 변호사 무료 상담이 가능한 곳에 전화했어도 알아보고 별짓을 다 하며 머리를 굴렸습니다. 저 역시 저런 더러운 놈이랑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대신 그냥 나갈 수는 없었죠. 아이가 이제 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 저는 휴직 중이라 경제력도 없었기에 양육권을 뺏길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가장 급한 건 경제력이 우선이었고 저것들을 가만두지 않는 것이 두 번째였죠. 제가 숨기고 싶어도 상간녀가 분명 제게 말했다고 남편에게 말할 거라는 걸 알아서 한시가 급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오전만 일하고 반찬 내고 온 남편은 저를 붙잡고 말했죠. 다 알았다며. 왜 근데 말을 안 해? 무슨 말을 해? 아니, 왜 아무 말이 없냐고. 원하는 게 뭐야? 이혼했죠? 그걸 원해? 네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으니까 그냥 나도 솔직히 말할게. 이혼해줘. 나 너도 싫고 애도 싫어. 애도 그냥 네가 키우고 우리 깔끔하게 헤어지자. 깔끔? 웃기고들이 있네. 이혼은 네가 아니라 내가 해. 너같이 더러운 거랑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준호가 기억 못할 때 빨리 헤어진 게 나도 좋아. 그리고 내 아들인데 그럼 내가 키우지 네가 키우려고 했니? 딱 하나. 입 다물고 기다려. 내가 말할 때까지. 그냥 집에 가서 살림을 차리든 뭐라든 알아서 하고 한마디도 걸지 마. 옷방에 네 짐 싸놨어. 나가. 전 바로 일자리를 구했고 친정 부모님께 사실을 말하며 당분간만 아이를 돌봐달라 부탁했어요. 마음이야 무너지고 가슴이야 찢어졌지만 이기적이게도 제 아들밖에 보이지 않아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일해서 경제력을 찾고 이혼을 해야 했죠. 변호사 통해 알아보니 남편이 이미 친권을 포기하길 원하는 상황이라 양육권은 그러니까 제 아들은 오롯이 제 아들로 키울 수 있겠더라고요. 알자마자 이혼했습니다. 이 상황이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의 모습과 제 뺨까지 때리는 시모에게 너무 분했지만 그냥 더러우니 피하고 말자 싶어서 그렇게 이혼하고 홀로 20대 나이에 아이를 키우며 살았죠. 힘들었고 또 힘들었지만 아들 보며 버텨냈습니다. 그러던 제가 30대가 되었고 자리도 잡았고 아이도 어느 정도 컸을 무렵 좋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원래 재혼 생각 자체가 없었는데 제 사정을 모두 다 알고서도 결혼을 원한 사람이었죠. 심지어 제 아들과 너무 잘 지내줬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그 사람은 제게 그랬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한테 준호가 있잖아. 당신이 조심스럽고 왜 그런 말을 하는지도 다 알겠는데 나 당신이랑 준호랑 행복하게 살고 싶은 거지 내 애 낳아달라고 결혼하고 싶은 거 아니야. 준호 하나 잘 키우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 살다 마음 변할까봐 그것도 걱정될 수 있는데 그냥 내 자식이야. 준호는 내 호적에 올리고 내 자식으로 키울 거야. 그게 말이 쉽지 어려운 일이잖아. 신중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난 당신이 더 신중해줬으면 좋겠어. 얘한테 2번이나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그게 겨우 내 행복 때문이라면 더더욱. 애초에 당신이 당신 스토리 들려줄 때부터 결심하고 또 다짐했던 일이야. 내 결심은 변하지 않고 신중해. 충분히. 너무 든든했던 이 사람과 결국 오랜 연애 끝에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면서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가로 잘 나갔던 사람이고 인성도 바르고 무엇보다 시댁에서도 저랑 아이를 반겨주셔서 전 너무 다행이지 싶었어요. 이전과는 다른 정말 든든한 남편과 시댁의 울타리 안에서 아이와 함께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남편 벌이가 상당하니 제가 일을 할 필요도 없어서 오롯이 아이와 남편에게 집중하며 편히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간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가슴만 아프게 해드렸던 부모님께도 효도를 하게 되었죠. 남편이 또 저희 부모님을 알뜰살뜰 너무 잘 챙겼어요. 거의 친아들급으로 말이죠. 용돈도 드리고 저 없이도 아들 데리고 가서 밥 얻어먹고 오고 살가운 모습을 보여주니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냥 이상적이고 늘 바랬던 딱 그런 생활을 했어요. 아이도 아빠 하며 너무 좋아라 했고 본인도 힘들 텐데 주말이면 저를 쏙 빼놓고 부자끼리 놀다 온다며 애 데리고 나가서 몸으로 뛰어놀기도 하고 그간 아빠랑 못해본 거 다 하자며 아들에게 끔찍하게 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럴수록 저는 시댁에 더 잘하게 되었고 저희 시부모님은 제게 늘 그러셨어요. 연지야, 네가 애도 있고 이혼도 했다고 해서 잘못한 게 아니야. 오히려 나는
그 젊은 나이에 너 혼자 준호 저렇게 키운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 싶다. 부모가 다 있어도 키우기 어려운 게 아이인데 홀로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냥 이제는 우리가 인연이 되어 가족이 되었으니 아무 생각 말고 행복만 하자. 그렇게 잘 지내자.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늘 감사해요. 준호는 내 손자야. 네 아들이기 전에. 그러니까 어려워 말고 편하게 그렇게 잘 지내자. 어려워하면 거리감 느껴지고 싫어. 네, 어머님, 그럴게요. 늘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시부모님이 있었기에 저는 더 행복했어요. 이전에 아팠던 그 몹쓸 기억들 전부 잊을 만큼 전 그냥 좋았습니다. 남편은 늘 아들이 하고 싶다는 건 다 지원해주며 뭐든 최고로 해주려 노력했어요. 오히려 둘이서 저를 왕따시키고 아주 잘 놀아서 가끔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던 제게 불행이 찾아와 버렸죠. 제가 재혼했다는 사실과 남편이 잘 나가는 사업가라는 걸 알게 된 전 남편과 시모는 눈이 뒤집혔더라고요. 여느 때처럼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희 집 앞에 전 시모와 전 남편이 있는 겁니다. 정말 깜짝 놀라서 말문이 막혔어요. 당황한 저를 보며 전 남편은 말했죠. 이야, 사모님 되니까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이네. 너 남자 잘 물었더라. 언제부터 만났어? 사실은 너도 바람피고 있던 거 아니야? 나만 억울하게 욕처먹고 이혼당한 거 아니니? 그래,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말했지? 여우 같은 게 딱 남자 팔목 잡게 생겼다고. 저 집안에서는 대체 너 따위를 왜 받아줬다니? 알아보니까 잘 사는 집이던데 너 제주도 좋다? 얘까지 딸린 이혼녀가 감히 총각을? 니들이 뭔데 나타나서 왜 그러는데? 뭐? 니들? 너 미쳤냐? 그럼 네가 아직도 내 시애미 같아? 저기요 아주머니, 이혼한 지가 언젠데요? 예? 찾아와서 왜 그러시는데요? 지금 또 내가 너무 잘 사니까 배 아파 죽겠나? 그럼 죽지 왜 찾아왔어? 너 같은 채수덩어리가 결혼한 탓에 내 아들이 부정 타서 결국 그년이랑도 갈라서고 커질 걸로 우리가 이러고 사는데 네 책임이 없어 그럼? 뭐야, 죽고 못 산다더니 갈라선 거야? 또 얘는 그 여자애한테 키우라고 했어? 아유, 대체 내 책임이 뭐가 있는데? 니년이랑 결혼만 안 했어도 부정 안 탔지. 아주머니, 말을 똑바로 하세요. 예? 부정 탄 건 저죠. 저딴 놈이랑 결혼해서 20대를 다 말아먹었는데 그냥 얼굴 보면 진짜 구역질 나오니까 제발 좀 눈앞에서 사라져 줄래요? 네가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딱 말할게. 네 남편 사업장 어딘지 알고 니네 시댁 주소 여기 맞지? 다 알거든. 일주일 내로 5천만 보내. 그건 니들한테 돈도 아닐 거 아니야. 안 보내면 일주일 뒤에 바로 네 남편이랑 네 시댁이 쳐들어가서 난리 칠 거니까 알았어? 미친 것들 아니야? 5천만 원도 없어? 아유, 한심하기는. 전 그렇게 저것들을 상대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속이 답답했습니다. 왜냐면 친권까지 포기해놓고 이제 와서 친아빠라며 아들은 내가 키울 거라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5천만 원을 내놓으라는 협박까지 하니 뭔가 두려웠어요. 이 행복이 모두 끝날까봐 말이죠. 순간 5천만 원을 줘버릴까 생각도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것 같았고 제대로 한 방은 먹여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예 입 밖으로 말소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머리를 굴리며 홀로 마음고생을 하던 5일차에 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나야, 돈을 준비된 거지? 2일밖에 안 남았는데 안 주고 머리 쓰면 재미없어 너? 내가 니들한테 5천을 줄 바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지. 미쳤니? 아, 그래? 그럼 당겨서 오늘 내로 입금 안 하면 내일 바로 네 남편이랑 니네 시댁 찾아갈게. 내가 남는 게 시간이라서. 넌 내가 아직도 20대
네 애미한테 밥 먹고 쫓겨난 호구 같니? 너 여자 몸으로 혼자 애 키우는 게 얼마나 독해야 하는지 모르지? 네가 못 본 사이에 내가 정말 많이 변했어. 기다려. 미친년은 절대 건드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보여줄 테니까. 전 이날 바로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놨어요. 듣자마자 분노한 남편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를 쳤죠. 그리고 친분이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상황을 말했고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지와 어디까지 협박을 할 수 있는지 등등 다 세세하게 물어보고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했죠. 여보, 우리 둘이 직접 그 집에 찾아가서 뒤집을 거야. 그리고 내가 엄청 무섭게 협박하듯 말할 건데 놀라지 말고 우선 준호는 혹시 모르니까 우리 집이나 처가에 맡겨주자. 우리가 움직이는 동안 위험할 수 있으니까. 남편의 결의에 찬 모습에 전 든든했고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곤 역시 현명한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남편의 말대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친정집에 아이를 3일간 맡겨두기로 했고 그 다음날 바로 그 인간들이 사는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저랑 남편을 보고 깜짝 놀라서 벙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남편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그것들 집으로 들어갔죠. 니들이구나. 궁금했는데 이렇게 만나네. 내가 바쁜 사람이라 결론만 간단하게 말할게. 내 와이프고 내 아들이야. 내 가족 건들면 그게 누구든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어. 근데 겨우 5천만 원을 뜯어내려고 내 와이프를 힘들게 했더라고. 그건 또 내가 못 참지. 그래서 난 니들을 궁지에 몰아버릴 거고 니들을 며칠 내로 찾아와 싹싹 빌 거야. 우리 다시 보자. 미친 소리 하고 있네 허세는. 야, 그렇게 명부 휘두르고 오면 뭐 내가 겁이라도 먹을 것 같냐? 수준하고는 너 같은 게 어떻게 내 와이프를 만났을까? 우선은 내 지갑에 지금 50만 원 있네. 사는 수준 보니까 이것도 아주 감지덕지 할 것 같으니까 쳐 받으시고 우리 또 보자. 남편은 지갑에 있던 50만 원을 꺼내서 그것들 얼굴에 확 뿌려줬고 이어 부엌으로 가더니 냄비에 물을 가득 붓더라고요. 그리고선 소리치는 전 남편과 전 시모에게 확 물을 뿌려버리고 전 남편 뺨을 확 치고 말했어요. 더러운 게 이렇게 물로도 안 씻겨지겠지만 손수 물 뿌려드렸고 뺨친 건 네 애미가 감히 나는 너무 귀해서 손도 세게 못 잡는 내 와이프 뺨 때린 게 생각나서 노인노대 차원으로 너 대신 때렸어. 고맙지? 두 번 다신 내 와이프, 내 아들 준호 건들지 마. 나타나지도. 경고 아니고 협박인데 그땐 니들 이 정도로 안 끝나. 내 뒷조사 좀 해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못할 게 뭐가 있는지. 오케이? 가자 여보. 그렇게 남편과 그것들 집에서 나왔고 남편은 나오자마자 심호흡하며 저를 안아줬어요. 그리고 걱정 말라고 해줬죠. 본인도 무섭게 한다고 했는데 떨렸나봐요. 그렇게 3주 후 전 시모와 전 남편은 남편 사업장으로 찾아와서 울고 불고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저를 불렀어요. 남편은 전 시모와 전 남편이 뭘 하든 일을 못하도록 다 막아버렸고 그 덕에 먹고 살 길이 꽉 막히니까 살려달라고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겠다고 빌고 또 빌더라고요. 거봐, 네가 우리 다시 볼 거라고 했지? 빌 거라고 했고 어떻게 3주 동안 잘 버텼네? 근데 경고했어. 두 번째에는 니들 이거랑 비교가 안 될 거라고.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고 두 번 다시 죽어도 소식 전해지도 마. 내 와이프, 내 아들 건들지 마. 아이고 그럴게요. 일을 해야 우리도 먹고 살지. 제발 그러지 마요. 예, 진짜 죄송해요. 연지야 미안해. 안 그럴게. 내가 미쳤었어 그냥. 그 후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 사건 이후로 저희 가족은 더 끈끈해졌고 남편은 저보다 더 불안한 건지 일하다 말고도 애기 픽업해서 집에 데려다 주거나 직접 학원으로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이제는 저희 가족에게 정말 행복만이 남았고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